네,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국부의 체계도 강의입니다. 자, 국토계획법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강의가 용어 정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체계도 보시면 앞부분에 행정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행정계획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계획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가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은 일단 참고로 빼시고, 자, 광역도시계획부터. 자,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은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두 번째, 도시군계획은, 자, 우리 공법상 도시는 6개의 행정단위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이렇게 6개의 행정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계획인데, 자, 포인트는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도시군계획은, 줄여서 도시계획은 이렇게 2가지 계획으로 구분하는 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시험 문제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군계획은 이 2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세 번째, 자,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기본계획보다 하위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이니까 6개의 도시가 나와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죠.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6가지 내용의 행정계획. 자,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고, 이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할 때 만드는 행정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6개의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할 때 만드는 계획이고 6가지 내용으로 결정되죠. 자, 1번 토지에다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용도구역도 있었죠. 2번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토지에다가 21가지 용도지역으로 우리나라 토지를 구분하는 제도고, 용도지역 위에 추가적으로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21가지, 용도지구 9가지는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용도구역은 요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이 용도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어서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인데, 자,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6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용도구역은 요 개별적인 개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어서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에 지정돼서 개발사업을 도와줄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 자, 그 다음에 노란색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공익사업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3번과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만들고, 도시개발사업, 신도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같은 거,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할 수 있으니까 뒤에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도 배우실 겁니다. 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 도시관리계획이 6가지 내용으로 결정된다. 6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이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근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 써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뒤에서 한번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해보실 겁니다.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용도 구역에 포함시킵니다. 자, 3번, 4번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별도로 따로 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청이 개발 사업을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번, 6번까지를 잘 정리하셔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체계도에서 이런 그림도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도시군기본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별로 장기발전 방향,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 안에서 도시를 개발정 및 보전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고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보시고, 아까 우리 도시군계획은 뭔가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합쳐서 광역도시계획은 빼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합쳐서 우리가 도시군계획이라고 별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그 여러 장관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고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인데, 이 국가계획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하셔도 돼요.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여러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안에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국가계획으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국가계획 같은 것들도 따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국가계획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의 특징은 아까 지구단위계획은 5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일부, 즉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는 계획이다. 혹시 지구단위계획 문제가 나오면 이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의 특징을 하나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이 6개의 도시인데 6개의 도시에 전부에다 수립하지 않고 일부에다 수립을 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개발하는 계획이다. 행정청이 만드는 개발계획이니까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고, 아까 우리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고 또 국가 정책을 위해서 만드는 계획인데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국가계획이 되시는 겁니다. 국가계획도 중앙행정기관의 여러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국가계획으로 인정된다. 자, 그 다음 기반시설로 가볼까요? 자, 우리 기반시설은 아까 우리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설치하는 여러 사회 간접시설들이 기본시설인데, 기반시설에서는 이게 교통시설, 도로, 철도 같은 거,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같은 것들, 유통공급시설, 집으로 공급하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들, 또 우리 공공문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공공청사 같은 것들도 있고,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위생시설들, 도축장이라든가 장사시설 같은 거,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기반시설을 이제 글씨로 쭉 봐야 됩니다. 기반시설 종류가 7종류가 있고, 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층거 위주로, 주차장까지는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공간, 휴식하는 공간시설, 자,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들은 유통공급시설, 학교나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요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물난리를 예방하는 방제, 방화나 방풍도, 화재라든가 바람 피해를 막는 방제시설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장사시설, 우리 가축을 도축하는 독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병 같은 것들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또 가축을 도축할 때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다 보건위생시설들입니다. 종합의료, 종합병원, 도축장, 장사시설은 자, 위생적이고 보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보건위생들, 돌아가시는 거랑 관련된 것, 돌아가시는 거나 죽는 거랑 관련된 것들은 다 보건위생이다. 자,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폐차장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신문지에서 하수도는 방제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섞습니다. 하천은 방제죠.
하수는 환경기초. 자, 장사시설, 도축장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가 아니라 보건위생이니까 자, 기반시설은 7종류가 있는데 자, 다 외우기는 어려웠고 요 뒤에 있는 3개를 먼저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3가지를 잘 구별하셔서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하시 바랍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같이 물난리를 예방하는 방제, 장사시설, 도축장. 이 장사시설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장례식장, 뭐 납골당, 봉안당 같은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묘지 같은 것들이 다 장사시설인데 장사, 도축장, 종합의료는 모두 다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폐차장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기반시설은 7종류가 있는데 5번, 6번, 7번을 잘 구별해서 문제를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도시계획설. 좀 전에 배웠던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 중에서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교육으로 결정이 되어서 위치 같은 것들이 결정되면 이제 결정되면 도시관리교육으로 결정되면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이 행정청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교육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용어를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설 줄여서 도시계획설.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것들은 도시계획설이다. 이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로, 공원, 뭐 철도 같은 것들인데 자, 문제는 우리 마지막 용어에서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를 하나 보셔야 됩니다. 자,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3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자, 금방 배웠던 도로나 철도라든가 공원 같은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사업. 두 번째, 신도시, 이렇게 미개발지가 신도시로 바뀌는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구도심, 낡은 그 지역을 낡은 주택이나 낡은 상가가 있는 지역들을 이런 재건축 재개발로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이런 3가지 사업이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이란 용어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3가지 사업을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리 행정계획이 있었어요.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징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7종류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7종류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서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줄여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 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화면에서 보듯이 도시계획사업은 3종류가 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강 용어 정의를 마무리하고 자, 다음 강의에서는 2강 광역도시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